다음 순서는 우리 백효준 전사님께서 또 통합공과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이 중구 저동이잖아요. 전사님이 이 중구 저동에 대표적인 영혼 없는 리액션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이랑 선생님들을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들어올 때 저는 마음은 엄청 기쁜데 기쁜 리액션을 하기가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제가 많이 이제 반겨드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굉장히 흥분되고 굉장히 기쁘다는 거.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기쁜 통합공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주제는 한번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리스도인과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2주 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제가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혼자서 관심 있는 정도로 관심 있는 책을 읽고 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런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니까, 혹시라도 여기 환경 전문가가 계시면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싶으신 것은 저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데이터를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한 친구가 한 소녀라고 해야 될까요? 한 학생이 엄청 간절하게 뭔가를 외치고 있는 듯한 이 사진인데, 혹시 이 친구가 누군지 아는 분? 맞추시면 선물 있습니다. 네, 저기 태환이, 네? 그레타 툰베리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네, 우리 잠시만요. 네, 맨 첫 번째 사진으로 해주시고요. 첫 번째, 그레타 툰베리라는 학생인데, 특별히 요거 맞춘 태환이 또 선물, 제가 물질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태환이의 삶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벌써 태환이 마음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선물을 받아서. 태환이가 말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 친구는 그레타 툰베리라는 학생입니다. 왜 제가 이 학생을 특별히 유심 있게 봤냐면, 이 친구가 2003년 1월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2002년생,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2003년생,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2004년생인데, 우리 고등부 친구라고 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 한마디나 이 친구의 메시지들이 되게 더 의미가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아직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인데 이제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청소년 환경 운동가입니다. 2003년 1월 3일, 빠른 년생이네요. 2003년 1월 3일에 출생을 했고, 이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제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유명한 운동을 하나 있는데, 이제 금요일마다 전사님의 스케줄은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는 스케줄이었는데, 우리 그레타 툰베리라는 이 학생의 금요일은 학교를 가지 않고, 나는 지금 학교 갈 때가 아니다, 내가 모든 날을 빠질 수는 없겠지만 이 금요일만큼은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위해, 이 환경을 위해 내가 목소리를 내야겠다 하고는 스웨덴의 국회의사당 앞으로 가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등교를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했던 그런 운동을 일으킨 친구입니다. 근데 이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가 매주 금요일 현재 전 세계 133개국의 청소년 160만 명이 동참하는 운동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전사님도 이 친구를 알게 된 계기가, 전사님의 아내가 책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떤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자인가? 왜 남자에 관심이 생긴 건가? 하고 이제 봤더니 이 친구의 사진이 있어서 전사님이 또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다가, 이 친구는 이제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 운동가인데, 이 한마디 또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의미 있게 다가와서 자기도 이제 환경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면서 전사님도 이 친구의 이 저서를 읽게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이 맨 밑에 나와 있는데요.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 친구의 삶이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여러분 이 책을 사서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친구가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는데 이런 운동을 하다가 이제 2019년 9월 23일 이제 작년이죠. 작년 9월에 유엔의 기후 행동 정상 회의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 때 한 연설로 또 이 친구가 주목을 받게 됐는데 우리 한번 그 영상을 아주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네, 아쉽지만 여기까지고. 네,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네, 이 그레타 툰베리가 한 영상이 한 4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집에 가셔서 관심 있는 친구들을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친구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과 그리고 또 굉장히 심각한 어조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각국에 있는 정상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각국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웃긴 이야기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심각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제, 그것이 바로 환경에 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벌써 10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2020년도는 시작부터 정말 다사다난했죠. 그래서 전사님이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2020년도가 정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정말 최악의 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의견을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그냥 전 세계적으로 올해는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내년을 2020년도로 하자라는 이 글이 하나 올라왔고 그 밑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뭐 이런 댓글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 이렇게 이야기 될 만큼 2020년도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전 세계적으로 참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2020년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이슈 두 가지는 그 다음 장면을 띄워주시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기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는 이 바이러스가 하나 있었고요. 전사님이 생각하는 이슈가 하나가 그게고 또 하나는 기후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요 두 가지 이야기를 짤막하게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이슈였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기후 변화는 모두 하나의 문제입니다. 바로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의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 전사님 제목을 그리스도인과 환경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도대체 환경과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네, 이 기후 변화 이 밑에 보시면 사진이 지구가 있는데 그냥 평범한 지구의 사진이 아니고 지구가 불타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 장도 넘겨주시면 네, 혹시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혹시 맞춰볼 친구 있나요? 나 격려 받고 싶다. 없어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혹시 계신 분 계신가요? 이 사진을 보고 딱 힌트를 드리자면 두 글자입니다. 어디서 들린 것 같은데? 손 들어주시죠. 손. 네, 됐습니다. 네, 정답은 태풍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보고 계셨군요. 네, 그래서 자 우리 2020년도에 이 기후 변화, 특별히 우리나라도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사건을 하나 경험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2020년 8월 26일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이 있습니다. 제 8호 태풍 바비라는 태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9월 3일 또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이 제9호 태풍 마이삭이라는 태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9월 7일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이 제10호 태풍 하이선이라는 태풍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수로 따지면 무려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세 개의 태풍이 우리나라 가운데 찾아온 건데요. 이런 적은 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작은 태풍도 아니고 이 세 개의 태풍이 다 3등급에서 4등급 사이의 강력한 태풍이었는데 이 세 개의 태풍이 이 10일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건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 태풍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지구의 기후 변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기후 변화라고 하면 전우사님도 사실은 기후 변화? 이게 뭐 날씨랑 관련된 건가? 기후 변화는 날씨가 변하고 있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날씨와 기후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읽어보면 날씨는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기온, 바람, 비 등의 대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쌀쌀하긴 했지만 오늘 공기 진짜 좋다, 오늘 날씨 좋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날씨이고요. 그렇다면 기후는 뭔가라고 물어봤을 때 기후는 수십 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지역의 날씨를 평균화한 것이 바로 기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후 변화라는 것은 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이 평균적인 그 기온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장을 띄워주시면 그래서 지구 그 기후 변화를 쉽게 말하면 지구 온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사실 이 말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도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 단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자 이제는 새로운 단어를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단어를 바꿔서 지구 백열화라고 표현하자고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구가 끓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단어를 쓰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들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기관 중에 한 기관인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IPCC, 여기 IPCC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어떤 시점을 정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이 지구가 1도, 평균 온도 1도가 올라가는데 뭐 어떤 사람은 1만 년이 걸렸다, 어떤 사람은 1천 년이 걸렸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그 연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지만 이 1도가 올라가는데 1000년 혹은 1만 년의 긴 시간이 흘렀는데 확실한 사실 하나는 이 100년 사이에 무려 1도가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0년 동안 이제 우리 전 세계가 산업화되면서 과학도 많이 발달하고 산업도 많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그동안은 1000년에 걸쳐서 더 길게는 10,000년에 걸쳐서 1도가 올랐던 지구의 온도가 무려 100년, 고작 100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1도가 올랐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 왜 뜨거워질까요?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지구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가스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에어컨을 쐬거나 아니면 어떤 플라스틱을 만들거나 아니면 요즘은 축산업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많은 우리가 필요 이상의 많은 동물들을 키워내고 그 동물들이 죽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가스들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의 그 기체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산화탄소, 하나는 메탄, 하나는 아산화질소, 하나는 수소불화탄소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 가스들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스들이 배출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 해소하는 데에는 특별한 우리가 기술이 있지 않고 이 가스는 한 번 발생이 되면 계속 지구를 맴돌다 보니까 이 지구가 받은 열이
다시 우주로 발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지구가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 우리가 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무려 고작 7에서 8년 사이에, 그 7에서 8년 사이에 우리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이 지구의 온난화, 지구의 백열화에 대한 문제를 쓰지 않으면 7, 8년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에서 8년 뒤에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죠? 전사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32살인데 8년 뒤에는 이제 40살이 돼 있어요. 이제 40살이면 이제 아마 자녀도 한두 명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40살이 되면 이 지구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자연 상태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지금 17, 18, 19살인데 8살을 더하면 많아봐야 26, 뭐 8, 이렇게 20대 중반인데, 여러분의 20대 중반, 전사님 20대 중반 너무 재밌게 보냈거든요. 너무 신나게 놀면서 재밌게 보냈는데, 여러분의 20대 중반 때에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 평범함을 즐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 문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기후변화는 우리가 관심을 써야 되는 주제이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의미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전사님이 11호로 애플지에 보면 이 이야기들을 짧게 다뤄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퀴즈도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퀴즈를 맞추는 친구는 이런 박수 격려 선물 말고 물질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지를 보시고 또 퀴즈를 맞히는 친구들은 전사님에게 연락을 주셔서 오늘 이야기 나눴던 거 안에 답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 이것으로 통합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